석유보다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고의 석유 재벌 딸로 모두가 부러워하던 궁전의 삶, 황금 병기와 수십 명이 하인, 끝없는 특권 속에서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단 10초,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죠.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왕족의 딸이 왜, 어떻게 사라진 걸까? 그리고 어느 날, 서울의 좁은 고시원에 머무는 사미라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한때 세상의 중심에 있던 그녀가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겁니다. 궁전에서 바닥으로, 특권에서 평범함으로. 사미라는 무엇을 찾아 이 낯선 땅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1년 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미라 알가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 재벌 알가니 그룹 회장의 막내딸이죠. 리야드 중심부 크리스탈 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가 제 집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마치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개인 헬기로 출근하는 아버지, 파리와 밀라노를 오가며 쇼핑하는 어머니, 그리고 저는 그저 태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가족 기업에 입사했지만 실제로는 일하는 척만 했죠. 제 사무실은 50층에 있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로 된 공간에서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월급은 들어왔습니다. 사미라 씨, 노동청 회의 시작합니다. 비서의 말에 저는 마지못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노동청 관계자들과의 분기별 미팅이었어요. 지루한 회의가 이어지던 중 한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알가니 그룹의 노동자 처우 개선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순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우 개선이요?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하죠?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낫잖아요. 불평도 없고 휴가도 필요 없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발언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어요. 해시태그 사람보다 기계가 낫다는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 알가니 그룹 주가는 하루 만에 15% 폭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감이 가득했죠. 사미라,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있니? 그냥 농담이었어요, 아버지. 사람들이 너무 예민한 거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10만 명이 일하는 곳이다. 그들 모두 사람이야.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상처 입혔는지 알기나 하니.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다. 서울의 작은 방을 구해놨다. 매달 300만 원을 보내줄 테니 1년간 그곳에서 살아봐라. 한국이요? 왜 하필 거기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배우기 좋은 곳이다. 내 이름도 배경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렴.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유리궁전에서 살던 공주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뒤돌아봤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이제부터 저는 누구도 아닌 그저 사미라라는 이름만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직도 이게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준 주소를 들고 택시에 올랐어요. 운전기사는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구로동 고시원이요? 관광객이 거기 왜 가세요? 제가 좀 오래 머물 예정이라서요. 택시는 번화가를 지나 점점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계속 변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거리가 나타났죠. 마침내 택시가 멈춘 곳은 행복고시원이라는 간판이 달린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지만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금만 받아요. 당황한 저는 가방에서 달러를 꺼냈어요. 기사는 한숨을 쉬더니 근처 환전소를 알려줬습니다.
환전 후 택시비를 지불하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304호요.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35만 원입니다. 화장실은 공용이고 샤워실도 공용이에요. 취사는 금지입니다. 관리인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공용 화장실이라고요? 제 방으로 안내받은 곳은 겨우 3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어요. 침대라고 불리는 좁은 매트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창문은 없었고 형광등 하나가 천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복도 끝에 있어요. 샤워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만 가능해요. 문이 닫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리야드의 제 방은 이 고시원 전체보다 넓었어요. 화장실만 해도 대리석으로 된 욕조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화장실을 공유해야 한다니. 캐리어를 열어 짐을 정리하려 했지만 넣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옷을 캐리어 안에 그대로 두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딱딱한 매트리스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벽 너머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 이런 소음 속에서 잠들 수 있을까요? 배가 고파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에는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음식점 앞에서 메뉴판을 보았지만 한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편의점에 들어가 과자와 물을 샀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지만 점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외 카드는 안 돼요. 현금 있으세요? 다행히 택시비를 내고 남은 현금이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과자를 먹으며 창문 없는 벽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앞으로 1년간 살아야 할 곳이라니. 다음 날 아침, 복도 끝 공용 화장실에서 씻으려고 했지만 누군가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20분을 기다린 후에야 겨우 샤워를 할 수 있었어요. 물은 미지근했고 샤워 부스는 너무 좁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거리를 걷다 보니 구로구립 도서관이라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적어도 도서관은 조용할 테니까요. 입구에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저를 반겼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도서관 안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1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배우기 좋은 곳이다. 하지만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도서관 안에서 저는 방황했습니다. 책장 사이를 걸으며 책들의 제목을 보았지만 한글을 읽을 수 없어 그저 모양만 구경했죠. 그때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김지연 사서라고 적힌 명찰을 단 여성이 서 있었어요.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된 책이 있나요? 김지연 사서는 환하게 웃으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외국어 자료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외국어 자료실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책들이 있었습니다. 영어 소설 코너에서 익숙한 책들을 발견하고 안도했어요. 하지만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책도 있을까요? 김지연 사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국어 교재 코너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외국인을 위한 한글 학습서가 있었어요. 여기 초보자용 한글 교재가 있어요. 한국에 오래 계실 예정인가요? 네, 1년 정도요. 그렇다면 이 책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책을 살펴보고 있을 때 김지연 사서가 또 다른 책을 건넸습니다. 얇은 동화책이었어요. 이건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 동화예요. 그림도 있고 문장도 간단해서 한글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출할 수 있을까요? 도서관 회원증이 필요해요. 여권만 있으면 바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10분 후, 저는 인생 첫 도서관 회원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리야드에서는 필요한 책이 있으면 그냥 사서 읽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대출한 한글 교재와 동화책을 들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 앉아 한글 교재를 펼쳤어요. 가, 나, 따라. 처음 보는 글자들이 낯설었지만 묘하게 끌렸습니다. 노트를 꺼내 한 글자씩 따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손에 익숙해졌습니다. 기억,
기역, 니은, 니은. 발음을 따라하며 글자를 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창문 없는 방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도 잊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김지연 사서는 항상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때로는 제가 모르는 단어를 설명해주기도 했고, 간단한 한국어 회화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미라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어 문장을 완성했을 때 김지연 사서는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작은 성취감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리야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마주친 대학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항상 책을 들고 다니는 수험생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그 짧은 인사가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대화였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동화책을 펼쳤어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동화였습니다. 그림을 보며 천천히 글자를 읽어나갔어요. 모르는 단어가 많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책을 놓을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이 작은 동화책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속에서 책은 제게 안식처가 되어주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배워가며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사미라가 아닌 한국에서의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한글을 배운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지연 사서가 제게 한 장의 지도를 건넸어요. 여기 근처에 작은 헌책방이 있어요. 외국 서적도 많고 주인 할아버지가 영어도 조금 하셔서 사미라 씨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지도를 따라 골목길을 걷다 보니 추억의 책방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은 목재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 냄새가 가득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천장까지 빼곡히 책이 쌓여 있었고 좁은 통로 사이로 책장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흰 머리의 노인이 책상 뒤에서 일어났어요.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미라입니다. 도서관 김지연 사서가 소개해줬어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지연이가 말해줬어요. 외국에서 오셨군요. 영어 책을 찾으세요? 네, 그리고 한국어 공부에 도움될 만한 책도요. 노인은 천천히 책장 사이를 걸으며 책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영어 원서가 있고 저쪽에는 한국어와 영어 대역본도 있어요. 책방을 둘러보며 다양한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문득 한 구석에 앉아있는 또 다른 노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멍한 눈으로 책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제가 물었어요. 책방 주인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동생이에요. 치매가 있어서 가끔 여기 데리고 와요. 책을 좋아했거든요, 예전에는. 동생 노인을 바라보니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빈 눈빛이 저를 슬프게 했어요. 문득 제가 가지고 있던 동화책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제가 책을 읽어드려도 될까요? 책방 주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럴래요? 동생이 좋아할 거예요. 동화책을 펼치고 치매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옛날 옛적에 한 어머니가 두 아이와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동화 중간에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책방 주인이 도와주었습니다. 1시간 정도 책을 읽은 후 치매 노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 책방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동생이 말을 했네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에요. 저를 딸로 착각하신 건가요? 아마도요. 동생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전에 외국으로 떠났죠. 연락이 끊긴 지 몇 년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책방에 들렀습니다. 치매 노인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어요. 때로는 한국 동화를, 때로는 제가 번역한 영어 동화를 읽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제가 책을 읽을 때면 항상 집중해서 들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책방에 갔더니
치매 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방 주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동생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노인에게 정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노인은 제가 온 것을 알아봤어요. 약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병상 옆에 앉아 동화책을 펼쳤어요. 평소처럼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들었어요. 책을 다 읽었을 때 그가 무언가를 주려고 했습니다. 작은 손수건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책방 주인이 설명해 주었어요. 동생의 딸이 준 손수건이에요. 항상 소중히 간직했죠. 노인은 제 손에 손수건을 쥐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날 저는 그가 준 손수건을 들고 참석했습니다. 책방 주인이 다가와 말했어요. 동생이 마지막으로 쪽지를 남겼어요. 3이라 씨에게 주라고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내 딸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너를 만나 행복했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 잊지 마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리야드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만난 노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노인의 장례식 이후 저는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가 남긴 쪽지를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어느 날 김지연 사서가 제안을 했습니다. 3이라 씨,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혹시 일해볼 생각 있으세요? 제 친구가 운영하는 책다방에서 외국어 가능한 아르바이트생을 찾고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일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우디에서는 그저 회사에 출근만 했을 뿐 실제로 일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고시원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해볼게요. 어떤 일인가요? 간단해요. 책과 음료를 서빙하고 가끔 외국인 손님들 응대하는 거예요. 다음 날 김지연 사서와 함께 지혜의 책다방을 찾았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였어요. 벽면은 책장으로 가득했고 테이블마다 작은 독서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3이라 씨예요. 제가 말했던 외국인 친구요. 책다방 사장 박소영은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반가워요, 3이라 씨. 김지연이 많이 얘기해줬어요. 일해본 경험은 있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영어, 아랍어 할 줄 아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가게에 외국인 손님들도 종종 와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주 3일 오후 시간에 책다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어요. 음료 만드는 법, 주문 받는 방법, 책 정리하는 순서까지. 하지만 박소영 사장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첫 실수를 했어요. 손님이 주문한 아메리카노를 쏟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저에게 박소영 사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3이라 씨.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아버지는 완벽함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점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얼굴과 주문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외국인 손님들이 오면 영어로 응대하며 한국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책다방에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는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 그가 읽고 있는 책이 아랍어로 된 것을 발견했어요. 실례합니다. 아랍어 책을 읽고 계시네요. 남성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관한 책이에요. 곧 출장을 가거든요. 제가 사우디 출신인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후로 그 손님은 매주 왔습니다. 저에게 사우디의 문화, 비즈니스 예절, 주의사항 등을 물어봤어요. 제가 알려준 정보에 감사하다며 마지막에는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한국석 유공사 김 부장입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혹시 통역 일에 관심 있으신가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알가니의 딸이 아닌 사미라라는 사람으로서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책다방에서 일하며 가장 놀라웠던 점은 책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박소영 사장은 항상 말했어요. 우리는 카페가 아니라 책다방이에요. 책이 먼저고 음료는 그 다음이죠. 손님이 책을 읽다가 음료를 쏟으면 박소영 사장은 먼저 책부터 확인했습니다. 테이블이나 바닥은 나중에 닦았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점점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책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소중한 존재죠. 월급날, 박소영 사장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첫 월급이에요. 고생 많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85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사우디에서는 이런 금액을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일해서 번 첫 돈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 쥔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했어요. 결국 서점에 들러 한국어 책과 사전을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고시원 월세에 보탰어요. 그날 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리야드에서는 매달 수천만 원을 쓰면서도 아무 감흥이 없었는데 지금은 85만 원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다니. 일의 가치, 돈의 의미를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책다방에서 일한 지 3개월째 되던 날, 박소영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사미라 씨, 우리 가게에서 매주 목요일에 독서 모임을 해요. 같이 참여해 볼래요? 한국어 실력도 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독서 모임이라니 낯설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책을 읽는 문화가 그리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여성들이 모여 책을 토론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어떤 책을 읽나요? 이번 달은 한국 시인 윤동주의 시집이에요. 영어 번역본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목요일 저녁 책다방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몇 개를 붙여 큰 원형으로 만들었고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함께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사미라 씨예요. 모두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시라는 시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이라는 구절이 제 서툰 한국어에도 모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누구도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생각을 더 듣고 싶어 했죠. 독서 모임이 끝나고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사미라 아가, 시 낭독 정말 좋았어. 한국어 발음이 어렵지 않니? 네, 아직 많이 어려워요. 특히 리을과 비읍 발음이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다음 주에도 꼭 와. 그렇게 저는 매주 목요일 독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말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할머니들이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만든 반찬을 싸우시기도 했고 한국어 발음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한 달 후 독서 모임에서 윤동주의 별에는 밤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낭독하던 중이었어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이 시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낯선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제 상황과 겹쳐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계속할게요. 할머니들이 다가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울어도 돼, 미라야. 시는 마음으로 읽는 거야. 미라야.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사우디에서는 항상 알가니 회장님의 따님이었을 뿐이었어요. 다음 주 독서 모임에서 할머니들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손수 수놓은 손수건이었어요.
각각의 손수건에는 미라라고 한글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었어. 너를 생각하면서. 손수건을 받아들고 감동해서 또 울었습니다. 치매 노인이 준 손수건과 함께 이제 제게는 소중한 보물이 2개가 생긴 셈이었어요.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미라, 미라.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의 미라라는 의미로 섬이라는 어떨까? 서울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를 의미하는 이름이었어요. 섬이라, 섬이라. 입으로 몇 번 되뇌어 보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스스로를 섬이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책다방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섬이라입니다. 서울에서 아름다울미, 나를 뜻하는 라가 되어 섬이라예요. 사람들은 제 새 이름을 금방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김지연 사서는 기뻐했어요.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섬이라 씨.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그 말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저는 삼이라에서 썸이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이름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제 정체성이 함께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다방에서 일한 지 8개월째 되던 날, 박소영 사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섬이라 씨, 구로구 문화센터에서 세계 문학제를 개최한대요. 다양한 나라의 문학을 소개하는 행사인데 아랍 문학 소개자가 급히 필요하다고 해요. 한번 해볼래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독서 모임을 통해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었어요.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랍 문학 작품 하나를 선택해서 한국어로 소개하고 짧게 낭독하면 돼요. 20분 정도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준비 기간은 1달. 저는 사우디의 유명한 시인 가지 알고스비의 시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윤동주의 시 서시도 함께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2 시인의 작품이 서로 대화하는 듯한 구성을 생각했어요. 매일 밤 고시원에서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때로는 책다방이 문 닫은 후 홀로 남아 큰 소리로 낭독하기도 했어요. 박소영 사장과 김지연 사서가 발음을 교정해 주었고 독서 모임 할머니들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섬이라, 너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성이 있어. 자신감을 가져. 문학제 당일, 구로구 문화센터 소극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긴장했어요. 손은 떨리고 입은 말라갔습니다. 그때 독서 모임 할머니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미라 긴장했구나. 이거 마시렴. 할머니들이 건네준 보온병에는 따뜻한 대추차가 들어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할머니들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자리에 앉아 있을게. 우리만 보고 이야기해도 돼.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어요. 객석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섬이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섬이라입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들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랍 문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 후 가지 알고스비의 시를 아랍어로 먼저 낭독했어요. 그리고 제가 번역한 한국어 버전을 읽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이 당신을 사랑하게 하세요. 모래가 바다를 사랑하듯, 별이 밤하늘을 사랑하듯.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윤동주의 서시를 낭독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낭독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이것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할머니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삼이라. 돌아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사우디 전통 복장을 한 아버지가 그곳에 서 계셨어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자랑스러움, 그리고 눈물. 내 낭독을 들었다.
아름다웠어. 아버지의 말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칭찬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언제 오셨어요? 일주일 전에.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만나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지. 내가 일하는 카페도 가보고 독서 모임도 몰래 참관했다. 아버지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가 저를 지켜봤다니. 그리고 오늘 낭독회까지 와주셨다니. 아버지, 저는 이제 서미라예요. 서울에서 새롭게 태어난 미라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미라. 좋은 이름이구나.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 배운 것들, 변화된 생각들,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 정말 사람이 되었어. 그 말이 제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저의 변화를 인정해 주신 거니까요. 낭독회 이후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지내는 고시원도 방문했어요. 3평 남짓한 방을 보며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살았던 거니? 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가혹했나 보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에게 필요한 경험이었어요. 이제 저는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제가 일하는 책다방도 방문했습니다. 박소영 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독서 모임 할머니들도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모두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가 말했어요. 삼이라. 이제 함께 돌아갈 시간이다. 그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익숙해진 지금 다시 사우디로 돌아간다는 건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아버지, 저 조금 더 여기 있을 수 없을까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내가 배울 것은 다 배웠어. 이제는 그 배움을 우리나라에서 나눌 차례야. 아버지의 말씀에 수긍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사우디에 가져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죠. 떠나기 전날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김지연 사서에게는 제가 번역한 아랍 시집을 선물했어요. 박소영 사장에게는 사우디 전통 커피 세트를 드렸고요. 그리고 독서 모임 할머니들에게는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손수건을 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들의 손수건은 제 보물이에요. 하지만 이제 돌려드릴게요. 대신 제가 수놓은 새 손수건을 드릴게요. 할머니들은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섬이라 잊지 말고 꼭 다시 와.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8개월 전 처음 왔을 때는 낯설고 두려웠던 도시가 이제는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사우디에서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책과 관련된 일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마.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마. 사우디로 돌아온 후 저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작은 출판사를 설립했습니다. 한국 문학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윤동주, 김소월, 한용운 등 한국의 시인들을 아랍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1년 후 제가 번역한 첫 시집 별에는 밤이 출간되었어요. 책의 헌사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저를 사람으로 만든 나라, 한국에 바칩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김지연 사서, 박소영 사장, 그리고 독서 모임 할머니들. 아버지가 모두를 초대해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셨어요. 할머니들은 제 출판사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서미라가 이런 멋진 일을 하다니. 그날 밤 리야드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아버지가 저를 한국으로 보냈을 때는 그저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개의 이름, 2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사우디의 사미라와 한국의 서미라.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제 사무실 창문으로 리야드의 사막이 보입니다.
그 모래 위에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을 심었어요. 책의 씨앗, 사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 그리고 마음속에 피어난 이름에 있다는 것을. 섬이라, 제 마음속에 영원히 피어날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미라는 결국 석유보다 귀한 마음의 온기를 발견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이름을 나누고 마음을 건네는 그 소박한 순간들이 진짜 삶의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는 보이지 않게 마음을 전하고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는 인간다움, 그리고 이름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자신. 이것이 사미라가 한국에서 찾은 진짜 부였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사미라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